여러분이 이제 이 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셔야 되고, 그럼 이 과목에 대한 좀 선명한 뚜렷한 뭔가가 보이셔야 되는데, 뭐 맨날 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이때까지 시험은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때 시험을 긁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 시절 시험을 쳤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시절 얘기하는 선생님들은 100% 지금 실버타운에 계세요. 그러면 그 다음 시험이 언제냐면 이때야. 이때부터 왜 다르냐면, 이때부터는 국어교육학 교수님들이 출제 매뉴얼부터 모든 기틀을 다 만들었어요. 이때는 사실은 철학과 교수님들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국어교육이 들어와요. 물론 좀 더 일찍 들어오긴 했어. 이때부터 완전히 그냥 명실상부하게 국어교육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절 느낌을 딱 보잖아. 여러분 지금 풀어보니까 이게 수능 문제 같아요? 내신 문제 같아요? 완전히 내신 문제 같죠? 빈칸 다 뚫려 있고, 빈칸 채우라 그러고, 선지에 작품 박혀 있고, 보기에 작품 박혀 있고. 그래. 왜 이게 출제가 되는 거냐면 내가 전에 얘기했을 텐데, 우리가 15세에서 25세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체 성장은 이미 거의 끝났어.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키예요. 그 초등학교 때, 왜 깜짝 놀라지? 저는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180이 조금 안 돼가지고 저는 진짜 농구 선수, 난 키가 한 2m 한 50까지 클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멈출 줄 몰랐어, 내가. 자, 신체 성장은 그 나이쯤 끝날 거야. 그런데 두뇌 성장은 보통 이 나이에 끝나요. 그럼 평생 이 나이로 살아요. 그래서 나이를 65살 먹었든 650살 먹었든 6500살 먹었든 물어보잖아. 제일 기억이 많이 나는 때가 이때라는 거야. 그래, 여러분 시기를 되게 잘 지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좀 되게 제가 죄송해요. 어떤 분이 죄송하냐. 여러분 학교도 다녀야 돼. 뭐 되게 피곤하고 지치고 있는 건 아는데 어쩔 수가 없어. 자극이 많이 주어지는 게 나쁜 건 아니야.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뭐 이렇게 누구였지? 너 3일마다 책 한 권씩 읽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야? 누가 책을 되게 많이 읽는다 그랬었는데? 아닌가? 뭐 일주일마다 책 한 권을 본다 그랬었는데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현우 선생님도 보면은 저 사람 깊이가 되게 다른 이유가 고1 올라가는 시기에 시간이 남아서 책을 다 읽었다 그랬잖아. 그때 아마 한 달 동안 책을 100권 넘게 읽었다 그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약간 저는 달라. 저는 다독 스타일은 아니고 같은 작품이나 같은 책을 10번 이상 보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를 이건 좀 30분 이상 봐요,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작품이 있어요. 클라우드 아틀라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철학적인 그런 건데 원래는 그걸 찍을 때 남매였어요. 그걸 찍기 전에 원래는 형제였어요. 그걸 찍을 때 남매가 됐다. 그걸 찍은 후에 자매가 됐어요. 워쇼스키 형제라 그래가지고 베두나가 이제 그 헐리우드 나왔었던 그 영화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품 내에서 얘기하는 되게 중요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봐봐. 이 시기에 어떤 경험을 한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 이 시기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때 시험 치셨던 분들이 이걸 되게 최신 트렌드라고 생각해서 내는 게 현재 내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서. 그래서 실제 생각을 해보면 이때 수능을 많이 치셨던 분들이 지금 되게 내신 내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자,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름이 국어 영어로 바뀌어서 A, B형이 있었을 거고 이제 진짜 많이도 바뀐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기 세대야. 내년부터는 또 28학년도 입시로 바뀌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 세대를 치고 있는데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로 이제 섞이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면서 이렇게까지 바뀌는 해는 처음 봐요. 그래서 장담하는데 내년부터는 여기 있는 문제들이 확 하고 꽂힐 가능성이 크다고. 고1부터도. 그럼 고2, 고3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여전히 출제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접근이 돼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잘 들어야 돼. 도구는 간단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의 도구로 얘부터 얘까지 싹 다 뚫리는 걸 보실 거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그 내신은 이렇게 풀리는 거구나, 얘도 이렇게 풀리는 거구나 보실 텐데 제가 공식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자, 항상 제일 단순하게 보자면 문학에서는 상황에 따른 반응이라 그랬어. 이유가 있어. 왜? 여러분, 문학에서요, 자꾸 막 이것저것 잡다하게 내버리면 시험 시간 안에 풀 수도 없거니와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도 맞는 방법이 아닌데 중학교 때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자, 선생님 이쪽으로 와볼게요. 초려상관 같은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정리했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정확하게 이거 얘들아. 자, 지금 이게 시험이라 그랬잖아. 그럼 시험이라고 하면요, 객관성이 있어야 돼. 그럼 객관성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낼 수는 없고 뭘 줘야 된다? 상황에 따른 반응을 줘야 된다. 야. 상황에 따른 반응. 자, 그럼 보셔 여러분.
이 상황에 따른 반응은요, 당연히 주관적이죠. 반응이란 느낌, 감정이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걸 문학적 관습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리는 새하얀 눈을 보고 순수, 실현 이런 걸 생각을 하지 갑자기 붉은 피 이런 게 생각나진 않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런 게 생각나는데요. 약간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어요. 약간 소시오패스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학습하면 걔네들도 그냥 정상인과 비슷하게 살아간단 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주관적이지만요. 그래서 평가는 어떻게 내는 거냐.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인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따른 반응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는 문학적 관습으로 주는 거야. 다시 얘기한다. 상황은 단서야. 상황은 근거야. 그리고 문학적 관습이라는 공식을 써서 이러한 판단을 하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상황 반응이에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러면 우리는 상황, 화살표, 반응이라고 놓고 A에 나타난 것부터 해서 하나씩 보실 거야. 근데 A는 우리가 보셨다시피 뭐 하고 계시지? 이분? 자, 이쪽으로 와볼게. 선생님 일 보시면 돼요, 이제. 네, 가져오셨어. 자, 봐. 얘들아, 이미 연하랑 풍월은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근데 이걸 읽고 우리는 안분 지적이 왜 떠오르는 거냐면, 얘들아. 자, 이거야. 안분 지적은요, 그냥 내가 가진 거에 만족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집이 없어? 그냥 하늘을 집으로 삼지. 친구가 없어? 그냥 달과 바람을 친구로 삼지야.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것에 만족한다는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아니야. 자, 이거야 얘들아. 너희가 예를 들면 서울이 그런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이미 그 사고에서 벗어나셔야 되거든. 사람들끼리 급을 나눠요. 그래 내가 강남 살아. 나는 서울 살아. 나는 어디 좋은 동네 살아. 우리 집은 몇 억짜리야. 우리 집은 몇 평짜리야.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부잖아. 부는 신분이기도 해. 재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잖아. 집이 구름이래. 이해됐어? 노숙자잖아요. 두 번째는 이거다 얘들아. 친구. 즉 무슨 얘기야? 권력이고 왜 권력이 친구가 왜 권력이냐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입학을 한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할게. 원래 그 전에 제가 교대를 다녔어 1년. 그때도 왜 다녔냐면 나도 약간 귀가 팔랑거리는 것 같아. 우리 누나가 가라 그랬어. 우리 누나가 의사 하면서 너무 힘들대. 그래서 저보고 그냥 대충 살래요. 진짜 대충 살려고 제주에 있는 교대를 갔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통폐합돼가지고. 제가 가서 없어졌어요. 약간 제가 타노스 이런 걸 수도 있어. 제가 가서 제주도에서 열심히 놀다가 어느 순간 도서관에 딱 들어갔는데 문득 그랬어요.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쭉 보다가 되게 흥미로웠고 학교가 어느 순간부터 맨날 투쟁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저는 혼자 도서관에 책을 읽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딱 느꼈어요. 원래도 서울대를 가려고 했겠지만 서울대를 가자. 그래서 서울대에 있는 도서관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는지 보고 그 책들을 최대한 한번 읽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안해 얘들아. 근데 어떻게 하겠어. 내가 이미 겪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교대에 있을 때 국어교육과였어요. 목적은 뭐였냐면 일단 여자가 많을 것 같아서였어요. 실제로 여자가 존나 많았어요. 실제로 한 20명 되는데 동기가 20명인데 20명 중에 남자가 딱 2명인데 이러면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그 한 명은 심지어 남자라고 볼 수 없는 애였어요. 남자 나 혼자인 거야. 거기서 저는 그 여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을 다 봤어요. 말은 줄일게요. 이미 여초에서 여러분이 시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때 그래서 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약간 여자들에 대한 공부를 끝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때때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무서울 때가 있어요. 특히 여초에서 오는 그 뭔가 있죠. 뭔지 알죠? 봐, 그거 권력이잖아, 얘들아. 여자애들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알거든? 사실은 그거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봐. 누가 친구고 누가 누구랑 친하냐가 잘 생각해보면 권력인 거야. 내가 그 집단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이기도 하고. 이게 좀만 더 가볼까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공권력이 너무나 옛날에 뭔가 잘못한 것도 많고 민주사회로 또는 선진사회로 갔기 때문에 형법 직행이 너무 약해요. 그럼 무슨 얘기인 줄 아냐? 니네가 피해 다녀야 돼요. 위험한 상황들은. 만에 하나 위험한 상황에 여러분이 휩싸였다? 억울할 일만 생겨요. 그런데 이게 억울하지 않으려면 뭐야? 간단한 거야. 친구가 있으면 돼. 친구가 경찰이고요. 친구가 검사고요. 훨씬 편하게 해결해줘요. 훨씬. 덜 억울해진다고. 즉 무슨 얘기야 이 사람은? 나는 부도 재물도 없고 권력도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럼 봐라. 그게 안분지족이라고 봐도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야. 연하로 집을 삼고 풍으로 벗을 삼았으니까 이건 뭐니? 자연이고 자연 친화죠. 느낌 왔니? 자, 하나 더 나가 볼게. 그럼 이렇게 사는 걸 우리는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산다 그러니, 탈속적으로 산다 그러니 탈속적이죠. 자, 그러면 내 고민은 다시 한번 이거였어요.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탈속적으로 사지?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너무 힘든 거야. 힘들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날은 저희 조교수님 데리고 이제 술 한잔 하고 싶었으나 또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술은 못하고 약간 술 취한 느낌으로, 제가 어린 시절에 꿈이 되게 많았거든. 일단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꿈은 얘기했잖아요. 키가 2m 40인 농구 선수였다고. 그리고 이제 배구 선수도 꿈을 꿨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국어 강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 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진지하게 저는 스님이었어요. 진지하게 수녀는 아니고, 미안해. 수녀 말고 뭐라 그러냐. 신부님이었어요. 저는 성직자가 꿈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엊그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가 딱 그러는 거야. 차은우 봐봐, 얘들아. 차은우 되게 성직자 같지 않니? 차은우 눈빛을 봐. 그 사람이 여자에 미쳐 있는 것 같아? 돈에 미쳐 있는 것 같아? 어떤 세속적인 욕망에 미쳐 사는 것 같아요? 눈빛이 그렇게 맑고 평온한 사람은 진짜 드물어. 차은우는 그래. 그래서 나는 느꼈어요. 저 사람은 약간 인생을 수도승같이 살고 있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내가 진짜 어차피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왜냐면 왜 이참에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게, 제 나이가 되면 이미 거의 거의 많은 게 결정이 다 됐잖아.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솔직히 막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싶다든지 뭐 그런 생각도 별로 없어요. 뭐 국제결혼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뭔가 더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뭐 그런 게 너무 이제 그냥 별로 이제 좀, 글쎄, 인연이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냥 기대하지 않고 살아. 그리고 내가 잘 생각해 보잖아.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돈도 벌 만큼 벌었어요. 쓸 만큼 써봤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써오셨어요? 라고 물어봐도,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지간히 써봤고 어지간히 다 해봤어요. 뭐 퍼스트도 막 자주 타봤고, 옆에 회장님 타는 것도 봤고, 그 사람들 밥 먹는 것도 봤고, 어지간히 다 겪어봤기 때문에 딱히 저는 이제 진짜로 뭐 무력, 뭐 권력력, 명예욕 그냥 없어. 그냥 그럼 내가 더 이상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성직자처럼 살아볼까? 라는 생각을 토요일 날 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문득 떠오르는 게 차은우야. 이제는 제 꿈은 차은우야. 성직자가 되는 게 꿈이야. 투명한 눈빛으로 살아보는 게 꿈이야. 아마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탈속. 이해돼요? 그 시절의 성직자는 탈속이었을 거예요. 탈속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느낌 와요 지금? 이황이잖아요. 조선에서 1등 학자예요. 그러면 왕부터 모든 신하들이 이 사람한테 의견을 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는 최고의 권력자고요. 최고의 신분이고요. 최고의 지식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도 멀리하고 스스로도 마음을 잡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성직자인 거야, 이 사람은. 유학자잖아. 유교도 종교잖아요. 종교인이에요, 이분은. 물론 요즘은 타락한 종교인이 많아서 풀소유하시는 뭐 해미스님인가? 페라리는 차가. 역시 느낌 있어요. 미안해, 웃어가지고. 그렇죠. 풀소유 스님이 요즘에 이제 트렌드인데, 진정한 이제 무소유의 삶을 살고 계시는 이런 분들, 모든 걸 다 갖출 수 있음에도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 그냥 태평성대에 쭉 사는데, 잘 들으셔야 돼. 그 당시 유교, 그 당시 종교는 바라는 일은 허물 없이 사는 거예요. 차은우가 허물이 있어 보여? 정우성과 비교를 해보라니까? 차은우가 DM으로 멋진 직업, 나빠요, 이딴 걸 보낼 리가 없어요. 차은우는 봐봐, 얘들아, 너희가 차은우랑 손 한 번만 잡아도 이건 소문날까? 차은우가 지금 스캔들이 있냐? 없잖아. 내가 봤을 땐 진짜 그 사람 수도승처럼 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봐봐, 그냥 뭐야? 차은우는 그렇게 멋있게 살다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이게 뭐야? 그 시절 사람들은 유교적 가치관이야. 그 시절의 종교예요. 자, 그럼 봐. 순박한 풍속이 죽다니 진실로 거짓말이고, 혹시나 싶어서 얘기할게, 얘들아. 이 시대의 종교는 자본주의야. 그래, 사실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되게 이왕이었을 수도 있어. 뭐 그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고. 근데 요즘은 종교라는 게 강압적이지 않잖아. 내가 유교 믿는다고 니네가 나한테 뭐라 그럴 거야? 내가 갑자기 난 이슬람교야, 나는 쿠란을 믿어라고 했을 때 니네가 그냥 웃고 말지. 저 새끼 IS, 저 새끼 테러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이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자본주의가 종교이신 분들은 돈 많이 버시고요. 알아서들 하세요. 저는 어쨌든 그런데 이런 게 좀 보였다는 거야. 그러면서 유교적 가치관대로 순박한 풍속이 있다는 거죠. 인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속여서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즉 유교적 가치관이 살아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럼 애들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부정보다는 철저하게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미안해. 오늘 썰보따리가 확 풀렸네. 잠깐만 이쪽으로 와볼까요? 썰보따리가 확 풀렸다. 나 그냥 썰 풀고 갈게. 저 이제 그 콩이 참 이제 우리 콩이 보고 싶은데 전 여친은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뭐 근데 전 여친이 뭐 어차피 얘기도 다 모를 거니까 제가 이제 3년 전 헤어졌고 되게 우연찮게 만났어요. 되게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그래서 미국 여행하다가 동행해서 만났어요. 근데 얘가 그러니까 진짜 존나 예뻤어요. 존나 예뻐서 뭐 얘랑은 아무 일도 없겠다. 알잖아. 딱 내 거울을 보면 나도 알잖아. 내 분수가 보이잖아. 그래서 뭐 아무 일 없겠다 해서 그냥 동행 되게 재밌게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어릴 때 어차피 모를 거니까 씨발. 어릴 때 약간 걸그룹 여생 같은 걸 했고 이제 잘 안 풀렸어요. 잘 안 풀려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냥 뭐 그렇게 잘 살고 있었겠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냥 열심히 제일하고 있었는데 우리 연구실 옆에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 거야. 그 급친해졌어. 그래서 이제 사귀면서 이제 한 1년 동안 되게 잘 지냈는데 그때 이제 콩이도 열심히 키우고 했었지. 근데 이제 그 친구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거야. 그 친구 얘기를. 제가 굉장히 실수했던 게 이 친구가 이제 그때 한참 방황을 하던 시기예요. 방황을 할 법 하잖아. 왜냐면 이제 뭔가 그렇게 그쪽으로 나가려고 했었고 뭔가 안 풀렸고 그러면 어린 시절에 연수생한 애들은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부를 해봤겠어, 뭘 해봤겠어. 근데 내가 그때는 진짜 서울대생이었거든. 서울대 병신 오빠였어요. 서울대 찐따 오빠였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코딩 공부해보라 그랬어요. 불가능해 얘들아 그건. 근데 내가 얘한테 코딩 공부하라 그랬어요. 이게 서울대생들의 연애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 아저씨도 서울대생이에요. 저 따라오세요. 이 사람이 어딜 갔어요?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더니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뭐 하세요? 여자친구야 우리 손잡고 서울대 중앙도서관 와서 공부하자 라고 하면서 공부하자고 하는 거예요. 서울대 중앙도서관이 얼마나 흥미로운 곳인데 라고 하면서 즐거운 일이 무궁무진하단다 이곳은. 나는 도서관이 제일 세상에서 재밌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서울대 입학했을 첫 해에도 이지랄을 했어요. 그 친구는 고졸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30분 동안 버티다가 오빠 몸이 안 좋아서 집에 가겠대요. 그래 잘 가 하고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다음날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배웠어야 되는데 이제는 배웠어요. 이제는 제가 그냥 열심히 놀러 다니고 있어요. 다시.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게 놀면서도 공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 무슨 얘기야? 잘 봐. 이 사람의 인생 테마가 나왔어요. 이 사람 인생 테마는 뭐예요? 만권생이에요. 학자예요. 학문하는 거예요. 그럼 학자한테 학문하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가 나오길 기대하실 건가요? 공부 말고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청산이 푸르러 여러분 인스타에 찍어 올리시겠지만 이 사람은 청산이 망고에 푸르르니까 뭐하자? 우리도 그렇게 공부하자요. 유수가 그침없이 흐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자요? 망고 상청하면서 공부하자. 우리도 그치지 말고 공부하자. 그리고 옆에서 애들이 깽깽거렸겠죠. 선생님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애들아 봐라. 모자란 애들도 하잖니. 우부는 뭐야? 어리석은 웃잖아. 어리석은 선비도 해요. 어리석은 선비도 해요. 쉽게 해요. 그렇다고 성인이라고 쉽게 하는 줄 알아? 얘네도 어렵게 해요. 쉽고 어려운 게 어차피 공부를 한다. 그냥 늙는 줄 모르고 하고 있다. 저는 이 느낌이 뭐냐면 요즘 문득 인생이 게임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막 엄청난 허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어느 순간 게임 같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싸우는 걸 되게 싫어할 거 아니야.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 1주 전쯤인가 되게 모욕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나보다 8살 어린 애랑 싸우다가 내가 반말했더니 걔가 반말로 나한테 반말하지 말래. 고마웠어요 약간. 씨발 나보다 8살 어린 애가 나랑 동년배인가? 이러면서 근데 내가 그때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냐면 내가 일을 잘하게 해서 때때로 싸움도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싸웠는데 내가 내 일이 잘 되게끔 이게 풀려나가게끔 뭔가 만들어 나가는 거구나. 내가 내 인생이 드디어 마스터가 돼가고 있구나.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들어 가구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서 아마 이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이거야. 뭔가 인생의 테마가 정해지신 분이야. 학문으로. 그럼 뭘 봐도 학문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뭔가 다른 걸 모르는 바보는 아니에요. 왜? 그렇다면 여기까지 못 가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의도치 않게 부산에 오게 된 이유를 얘기했잖아. 제가 대구에서 지금 2심 들어가 있거든. 이미 한 명은 제가 사기죄로 넣어가지고 걔는 또 깜빵 가야 돼요. 이미 깜빵 한번 갔다 왔던 애예요. 또 보내야 돼. 요즘 깜빵 보내는 거 진짜 어려요. 근데 또 보내야 돼. 그런 인간 군상들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서울대였을 거고, 물론 서울대도 다 좋은 건 아니야. 서울대였을 거고, 주변에 어쨌든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보고 봐왔던 좋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남아있었을 거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지방에 와서 저를 뜯어먹으려는 수많은 사기꾼들부터 해가지고 그 인간 군상들을 다 겪고 나니까 이제는 마스터가 어느 정도 된 거야. 그래서 인생도 게임 같다. 이제는 좀 할만하네. 이제는 뭔가 내가 예상한 대로 거의 내가 100% 예상한 대로 흘러가네라고 하면서 너무 재밌게 보이는 거야. 인생 자체가. 자, 그럼 봐.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일 거라고. 그 경지까지 본 사람이야. 자, 그럼 봐. 자, 다시 A로 좁혀볼게요. 이 사람은 그렇게 이미 마스터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겠다. 그럼 여기 키워드는 뭐야? 탈속, 안분지족, 자연친화요. A에서 키워드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어떻게 푸셔야 되는 거냐면 상황에 따른 반응. 자, 보세요. 뭐라고? 탈속, 자연친화, 안분지족으로 보시는 거예요. 상황은 뭐야? 그냥 자연이 주어진 상황이야. 그럼 봐. 이 사람 봐봐. 10년을 경영했는데 이건 이제 A다 얘들아. 10년을 경영했는데 뭐 했어? 초료상칸을 지원했대요. 그리고 친구는 누구야? 자연밖에 없대요. 봐봐. 벌써 이 사람도 자연을 주고 뭐 하고 있어요? 탈속, 자연친화, 안분지족 하고 있잖아. 정답 1번 말고는 없는 거예요. 괜찮네. 1번 선지예요. 자, 그럼 2번 선지 봐 이제. 2번 선지 봅니다. 여러분 옆에다가 앞으로 이 연습을 좀 하자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A가 주어진 상황이고 그 다음 1번 선지가 주어진 상황이고 자 2번 선지가 주어진 상황이고 자 실전에서 이럴 시간은 없지만 평소에 연습 차원에서 분석 차원에서 해보자고요. 자 계속 보자 이제. 말 없는 청산이고 태 없는 유수로다. 말도 없고 태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나열되는 걸 봐야 돼. 반복되는 걸 봐야 돼. 반복되는 게 전부 다 뭐야? 자연이죠. 근데 잘 보셔. 수식어면서도 서술어지. 뭐가 없어? 말 없고 형태 없고 값도 없고 임자 없대. 얘들아 값이 있다 세속적 가치죠. 임자가 있다 소유물이니까 세속적 가치죠. 어떤 자연이야? 세속적 가치에서 없는 자연이야. 맞죠? 그러면서 나는 그걸 어떻게 하겠대? 수용하겠다는 거야. 즉 무슨 얘기야? 이 사람도 탈속. 자 말이 없다 태가 없다 값이 없다 임자가 없다. 전부 다 뭐야? 세속과 관련 없다. 자연물인데 세속과 관련 없는 자연물이다. 나는 그냥 늙어서 죽겠다. 결국 무슨 얘기야? 수용하겠다. 나는 탈속을 지향하겠다. 됐죠? 계속 본다. 산수관 바야흐로 띠집을 짓노라 하니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잘 봐 여러분. 그 모르는 놈들이라고 했잖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세속적인 사람들이 비웃어요. 하지만 나는 뭐 하고 있어? 자연을 집으로 삼고 있잖아. 즉 무슨 얘기야? 자연 친하고 안분지족이고 탈속지. 특히 분수, 안분지족 보이시죠? 산수관 바위 아래 집을 짓고 살아요. 자연친화 보이시죠? 안분지족, 지족 되셨죠? 안분지족, 탈속추구. 그 다음 봐. 이 사람도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 송진. 그렇죠. 세속과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하고 있어?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옛사람은 여기서 차은우야. 내가 차은우를 예시로 딱 드니까 느낌 딱 있잖아요. 그리고 천지간의 남자만한 몸이 남자 몸이 날만한 많다 하더라도 내가 살림에 묻혀 있어. 내가 탈속에 있다고 해도 지락을 모르겠어? 나는 뭐야? 탈속에서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탈속 지향으로 반응이 이어지고 있죠. 5번 선지다. 왜 정답이 5번이냐 얘들아. 가을은 이렇게 읽어야 돼. 이제는 경제로 읽자고요. 자, 경제로 읽으면 가을은 무슨 시간이야? 수확철이야. 바꿔 얘기하면 뭐야? 생산량을 확보하는 시기. 즉 월급 받는 날이야. 월급이 부족하대요. 시드머니가 부족하대요. 시드가 부족하대요. 자 그럼 봐요. 봄은 뭐 하는 거야? 투자 시기죠. 투자 시기에 시드가 충분하냐고. 부족하죠. 주머니가 비어있죠. 빈곤하죠. 배고파서 난리가 났죠. 몸이 절단 날 것 같으면 힘들죠. 즉 뭐야? 부정적 상황이야. 가난의 상황이야. 하지만 내가 일단심 내 의지는 꺾겠다 안 꺾겠다? 꺾지 않겠다죠. 된 여기까지? 그럼 봐봐. 지금까지 상황 반응이 달라. 지금까지 부정적 상황도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반응은 자연친화 안분지족, 탈속 지향이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세속적인 삶에서 이걸 의지적으로 버티고 있고 내가 탈속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어. 그냥 나는 부정 가난을 극복하겠다, 의지적으로 살겠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래서 정답 5번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작품들을 선재에다 박아놨다고 해서 여러분이 헷갈리실 필요가 없고 상황 반응이라는 거시적인 구조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만 잡아오셔도 답이 설계되게끔 돼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하나 더 얘기할게. 필기되셨죠? 여기까지? 자 넘어가서 이제 앞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멋설인데 자 두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이걸 너무 진지하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해석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선생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는 뭔가 세상에 물론 관점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는. 그런데 좋든 싫든 만드셔야 돼요. 왜? 안 만들어져 있으면 누구 인생 사는 거야? 남의 인생 사는 거야. 더 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한다고요. 누군가는. 나도 이용할 줄 모르겠어. 알아. 근데 그렇게 살려고 있겠어? 없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제가 이 직업을 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야. 딱 여러분 나이대가 자아가 없을 때고요. 흔들릴 나이대고요. 가스라이팅에 취약할 나이대예요. 그러면 그 공식을 아는 인간들은 이용을 하고 뭔가를 계속 구조적으로 짜는데 일단 첫 번째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 너무 싫어요. 두 번째, 내 스스로도 뚜렷하게 내 인생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내 편이 많아질수록 나도 좋은 거야.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수업하는 이유는 이런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고 사실 인간은 절대 못 거쳐요. 특히 나이 들면 못 거쳐요. 내과학적으로든 생물학적으로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키가 클 수는 없잖아. 크고 싶지만. 25살 넘어가잖아요.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지금 나이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을 하는 거야. 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의 틀인데 이 나름대로의 틀은 교과서적이었을 때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럼 교과서적인 틀을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자, 그럼 봐봐. 교과서적인 틀을 보셨을 때는 일단 수필의 특징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지. 얘들아, 소설의 3요소가 뭐죠? 주제, 구성, 문체예요. 수필의 5요소가 뭐죠? 주제, 구성, 문체 그대로 들어오고 소재랑 표현까지 들어와요. 됐니?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초점을 둬볼게요. 주제.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 수필은 항상 얘기하지만 경험에서 오는 깨달음이에요. 그럼 구조적으로 경험에서 오는 깨달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 1번 선제 필기할 시간을 좀 드릴 텐데 1번 선제에서 갑자기 글쓴이 체험을 던지는 이유는 이게 가는 기본적으로 수필이고 수필은 뭐가 있으니까 체험이 100% 있기 때문이에요. 체험에서 오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들아 체험 있지? 라고 낚은 거야. 왜? 체험이 사실적인지는 판단할 증거가 불명확하잖아. 여러분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판단하지 마세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모호하면 판단하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봐라.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제는 뭐겠어요? 그렇죠.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4번에 가는 확인이 된 상황이에요. 낙과 확인하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됐어? 바람직한 삶의 자세. 자, 계속해서 볼게. 이쪽으로 와서. 자, 맨 처음의 역할은 전형적인 도입부고 도입부에서 뭘 얘기하고 있니? 하늘이라는, 가을이라는 시공간적 배경 얘기하고 있죠. 녹색으로 배경에다 현관펜 쳐볼게요. 됐죠, 여기까지. 그런데 벌써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뭐래? 하늘이 드높아가니 가을인가 보다. 내가 가을이 뭔지 모르는데 잡고 계셔야 돼요. 사람들이 가을이라고 하니까 가을인가 보다 같은 진짜 줏대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그냥 가을이니까 가을이고 가을이니까 가을이지 가을이니까 가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좀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삽소리하고 있냐면 술 취했어요. 자, 그래서 봐. 이 술 취한 사람들이요. 중간중간 맞는 얘기를 해요. 또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술 취했더라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그렇죠. 주제예요. 주제예요. 봐. 생각이 나질 않는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주제죠. 그 주제가 뭐야? 왜 사는 거예요. 다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게 주제고. 근데 주제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2달락 넘어가니까 답을 찾았죠. 이 사람의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철학이에요. 이 사람의 삶의 철학은 뭐야? 유의전변이래요. 머리를 한번 밀어볼까 고민 중입니다. 자, 우주의 원리 유일 실제다. 멋이라는 일을 붙여놓고 자, 우주적 원리까지 가요. 다시 인간에 대한 학문 철학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주도 우리가 우주하면 자꾸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다분히 철학적이기도 해요. 사실은 다분히. 왜냐면 생각을 해봐야 되나. 이게 가상세계일 가능성이라고 이게 가상세계라는 가능성이 있다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믿는 것도 사실은 유물론적 세계관 그것도 일종의 종교고 가치관인 거거든. 다시 그럼 이 사람한테 있어서 우주는 뭐야? 멋이라는 거야. 멋을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뭐 처마시고 있어요? 술 처마시고 있어요. 술 한잔하고 하는 그냥 술주정이라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되게 웃긴 사람인데 잘 봐. 이 사람이 술 한잔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잘 봐. 달빛이 있고 자연이 있고 달빛 아래는 산란한 책이 있고 술병이 있고 바보자가 있는데 너무 웃긴 건 자기 이름이에요. 끝난 것 같아요. 주제가. 여러분 잘 봐. 1단락의 주제는 유유자적이죠. 유유자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끝났네. 바라는 게 없네. 잘 봐. 하늘에 뭐가 떠 있어? 지상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손에는 뭐 들고 있어요? 술 들고 있죠. 한쪽에는 뭐 들고 있어요? 책 들고 있죠. 즉, 이 사람은 자연과
알딸딸하게 취하게 해주는 술과 책과 내가 있으면 되는 거. 다른 거는 바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네 글자로 쓰면 무슨 지족 안 본 지족. 깨달은 사람이고. 자, 어떤 사람들은 그 멋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얘기예요. 대중이 없대요. 자, 그리고 약간 지금 예수님 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멋이 있었다. 태초에 빛이 있나니. 성경 구절 아니냐? 거의 예수님 되셨어요. 오늘은 공자님이셨고 마음에 태웠어요. 그래서 뭐래? 멋을 멋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상인가 하면 무상을 무상하게 하는 게 무상이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뭐 한다? 세상이 번뇌래요. 괴로움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문제를 갖고 살고. 왜 그럴까? 그러네. 어떻게 살면 된다? 유유자적하게 살재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 너가 우주를 자꾸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돼버린대요. 반면에 네가 뭐 하면? 그렇지. 내가 향락하고 우주가 향락한대요. 즉 뭐야? 스스로 즐기면 된대요. 또는 너와 나의 경계가 없어지면 된대요. 진정한 철학자. 부처님이 그런 얘기 하시지 않냐? 색즉시고 공즉시승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됐니? 그러면 어떻게 돼? 즉 나는 나면서도 내가 아닌 상황이 된대. 무라일체까지도 가보시래. 술을 거하게 취하셨나 봐요. 죽지 못해 살아갈 때는 재미도 진지 있다 하겠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집약을 하세요. 왜? 자, 수필은 마지막에 주제 세팅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럼 마지막 주제 세팅이 뭐라고 하고 있니?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라서. 자, 한 발이 밥, 산나물. 뭐예요? 매우 포근한, 매우 소박한 식이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네 개만으로 안 되나 봐. 술, 책, 나랑 자연만 있어서는 안 되나 봐. 하나 더 추가해줬다. 그래서 뭐야? 소박한 식.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일상의 서, 책. 또 뭐가 있어? 나는 이로써 충분히 살아있을 수 있대. 위쪽 나온 거 더 해볼게요. 이 사람한테 사는데 필요한 건 뭐야? 소박한 음식, 책, 그리고 자연, 그리고 술, 그리고 나, 그리고 봐. 뭐라고 돼 있어? 여기 나오시죠. 자, 내가 필요로 하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나와 있니? 시를 읊을 수 있으면 되겠대. 시라는 건 책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동쪽 두던이 있고 발을 씻을 물이 있으면 된대요. 자연이 있으면 되겠군. 즉 식이 있고 책이 있고 자연이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위쪽에 놓쳤던 게 있어. 우리는 이 사람은 뭐랑 술과 나도 있어야 돼. 그럼 잘 보셔. 제가 얘기했었지. 자, 행복은 뭐분의 보다? 욕망분의 가진 것.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구태여 복을 찾으려 하죠. 구태여 욕망을 키우죠. 그러니까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은 뭡니까? 얘들아, 유유자적하자. 욕망을 낮추자요. 욕망을 낮춰야 오히려 역설적이기도 어떻게 된다? 행복해지. 됐니? 정말 수도승 아니냐? 욕망을 버려라. 세속적 욕망을 버려라. 차은우예요, 이 사람은. 됐어, 여기까지? 필기 정리하십시오. 작품 어떻게 읽는지 읽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필들 뭐 이 작품을 꼭 읽고 싶어서 읽는 건 아닌데 이제 뭐냐면 작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술이고 이 사람의 정신세계가 담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세계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야 작품도 읽히는 거고 문제도 풀리는 거거든. 어쩔 수가 없어. 고2, 3점이면 해야 돼, 이거는. 자, 넘어가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가나 둘 다 당연한 얘기지만 정답 끝이죠. 근데 봐라. 사실적이지가 판단이 모호하잖아. 1번 선지. 판단하지 마시라고. 하나 더 얘기할게, 얘들아. 부정적 현실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해. 왜? 가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정도인 거지 현실이 부정적이다 모르겠고 나는 더더욱 아니죠. 그 다음에 봐봐. 대비는 있죠. 뭐와 뭐의 대비야? 세속과 탈속의 대비예요. 하지만 뭐는 아니야? 시제의 범주는 아니잖아. 됐니?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 왜 나왔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 작품은 여러분 유학자예요. 최고의 유학자야. 최고의 철학자. 그럼 당연히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작품의 다른 부분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정답 4번 고르는 거 무리 없으셨을 거고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거야. 영상 잠깐만 이쪽으로 와볼게요. 카메라.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필요로 하면 과제를 내드릴 건데 이 시기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신에서 이런 스타일 많이 봤거든. 혹시 이게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얘기하시면 제가 이거를 교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여기에 있는 문학작품 쭉쭉 풀어가지고 질문들을 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거나 보충 영상으로 챙겨드릴 테니까 보시고 자 38번 오도록 할게요. 자 쓰자. 이게 영어든 국어든 빈칸은 전부 다 주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제가 뭐냐인데 위와 같이 those 기억나지? self-esteem 기억나죠? 이게 주제야, 얘들아. 나의 생각. 그럼 봐, 얘들아. 1번 될 확률이 너무 높죠. 왜? 글의 주제는 유유자적이었으니까. 2번 선지 보자.
모순적 상황이죠.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렇죠. 세속 욕망을 지향하면서도 교집합 뭐하고 탈속을 지향하고 있으니 아니죠. 이 사람들은 뭐야? 그냥 탈속 지향이야. 됐지? 그래서 이 모순적인 상황이 이 내용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 주제는 얘기 때문에 당연히 틀렸고요. 자, 공공함 주제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되더라. 행복과 욕구의 관계는요. 욕망을 줄일수록 행복이 커진다는 반비례 관계예요. 이렇게 섞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정보의 논리 관계를 봤을 때 이는 반비례 관계인데 이상한 삽소리니까 정답 아웃이야. 자, 글의 주제 지조도 아니에요. 얘들아, 유유자적한 게 뭐야? 걸리는 거 없이 사는 거예요. 지조가 뭐니? 내가 인생을 살고 내가 아무리 옳은 걸 하더라도 뭔가 부딪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국종 교수님 아시죠? 알아? 이국종 교수님 모르는 아니? 이국종 교수님을 모르는 세대가 돼버렸구나. 아,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 응급 의료 체계를 확립한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과로로. 한 분이 남아 계셔요. 그분이 되게 뭐라 그럴까 정말 강직하신 분이야. 근데 중간에 보면 그분이 헬기 타고 사람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거야. 왜 권력 있고 빽 있고 돈 있는 사람만 빽을 써서 의료 시스템에서 제일 먼저 보호를 받냐. 그런데 중증 외상 환자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블루칼라들. 근데 블루칼라들이 없으면 망하거든요. 누가 공사해서 누가 건물 올릴 거고 누가 전기 만질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응급의료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권력자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엉망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울분을 토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맥락 모르는 사람 보면은 막 왜 저렇게 화를 내?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사실 그거야. 그 사람 뭐가 있는 거야? 지조가 있는 거야. 병원도 비즈니스다 보니까 돈 버는 걸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게 돈이 안 되니까 원장님들하고 엄청 싸웠어요. 근데 그분은 결국에는 지조를 지키셨고 결국에는 공무원 되셨죠. 지금 아마 해군에서 복무하실 거야. 나이가 한 50쯤 되셨는데. 자, 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보였고 정답 1번이라는 것도 유유자적으로 보였을 거야. 자, 그래서 지조라는 건 없다는 게 보이죠. 왜? 이 사람은 유유자적하게 사는 거지 걸리적거리는 게 없이 사는 거니까. 좀만 힘내자 얘들아. 표현상의 특징이 왔다고 해서 자꾸 표현상의 특징이 영탄법, 자문자답, 대꾸, 인용, 이거 아니라고 얘들아. 그리고 봐. 강조한다, 드러낸다, 보여준다, 강조한다, 드러낸다는 판단할 필요가 없이 100%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뭐니? 속성의 다양한, 괴로운, 고풍스러움인데 답 나왔죠. 우리 가작품에 유유자적하게 사는 인간이 괴롭겠냐고요. 정답 4번 끝났죠. 뭐로 푸시는 거야? 주제로 푸시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뭐로 풀어나가라? 주제로 풀어나가라. 옛날 평가원이든 내신이든 뭐든 여러분이 막히시잖아요. 뭐로 푸셔라? 주제로 푸셔라요. 자, 딱 두 문제만 집중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주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1번 정답 끝났죠. 왜? 여기는 주제의 범주가 뭐야?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야. 근데 지금 그게 범주가 아니잖아. 이 사람 책 중요했죠? 이게 네 글자로 유유자적이죠? 이 사람 분명히 철학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안분지족하고 있죠. 유유자적하면서. 왜 안분지족이야? 아주 소박한 음식이면 돼. 책이면 돼. 술이면 돼. 자연이면 돼. 내가 있으면 돼. 아, 오늘 약간 깨달은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봅시다. 41번 당연하죠. 여기는 자연이니까 향유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뒤까지 가서 뭐 하자? 여기 깨달음은 학문하자죠. 됐니? 근데 이 학문하자는 뭐야? 수양하자고요. 바꿔 얘기할까? 내 삶을 살아가자야. 정답은 2번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유학자예요. 그래서 화자도 유학자고 이 사람도 유학자고 전부 다 허물없이 살자라는 유학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데 비판할 리가 없죠. 현학적이라는 개념을 모르셨다면 써놓읍시다. 현학은 뭐야? 굳이 어렵게 표현하는 거예요. 끝났니? 영상 잠깐 끊습니다. 자, 여러분 얘도 이렇게 볼 거거든.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공식을 쓰고 가자고요. 틀을. 표를 지금 똑같이 그려봐. 그러면 표 그리시면서 들으세요. 나의 기억인데 당연히 부정적 현실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저항하려고 내가 독을 차고 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니? 맞죠? 그러면 1번 선지부터 볼게 얘들아.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나는 방황이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런데 더 읽어보니까 녹슨철조망 휴전선. 휴전이니까 분단의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느끼고 있는 이 사람의 감정은 뭘까요? 반응은 뭘까? 차라리 잘 됐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맞니? 안타까움이겠지. 근데 그걸로는 1번하고 기억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왜? 선생님, 기억도 부정적인 상황이고 얘도 부정적 상황 아니야? 맞아요.
그럼 둘 다 부정적 감정 대응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 여기에 좀만 디테일하게 갈 건데 어휘 문제 안 된다고 저한테 질문했던 학생들이 몇몇 있는 것 같아. 나랑 상담한 거 기억 못하니 혹시? 어휘 문제 안 된다고 상담했다 손. 책을 자주 읽는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책 읽느라 공부를 좀 못해도 오아시스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어차피 뭔지 몰라요. 맞아 틀려. 맞죠? 책 읽는다고 하셨죠? 알았어요. 그만 언급할게요. 그냥 떠올라서 그래요. 자 봐봐 얘들아. 부정적 상황에서 내가 독을 가지고 저항한다잖아. 그럼 여기도 봐봐. 방황이나 분단 상황에서 안타까움 알겠는데 여기는 적극성 같은 거 볼게. 여기는 적극적인 저항이야. 이건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냥 보면서 내가 예를 들면 월북이라서 하면 모르겠다. 가만히 보고만 있잖아. 뭐 철조망을 뜯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고 있잖아. 나비나 보고 있잖아 지금. 나비 보고 있고 꽃 보고 있잖아. 꽃도 없다. 나비는 바람에 날린다. 이러고 있잖아. 반면에 기억은 야 다 죽는다. 나 독 차고 살 거야. 나 건들지 마. 나 보고야. 나 먹으면 너희 다 뒤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얘는 나비가 어쩌고 바람이 어떻고 되게 소극적으로 관찰만 하고 끝나잖아. 계속 봐. 이거 우리 얘기 아니야? 올해도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굉장히 허무해 보여요. 그런데 허무한데 작년 이맘때 그렇죠. 이제 또 일출을 보면서 새해 일출을 보면서 다짐해야겠죠. 살을 빼자. 성적을 올리자. 공부를 하자. 저축을 하자. 산마루 옛성터 바위 모서리 작년처럼 단풍을 불고 작년처럼 가을 들판 저물어 간다. 허무한 것 같기도 하고 주제가 단풍이란 걸 봤더니 그냥 자연은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뭐 섭리라고 해야 되나? 반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봐봐 얘들아. 허무나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얘기가 없잖아 지금. 이 사람은 뭐야? 그거에 대해서 그냥 관찰할 뿐이에요. 그러면 두 글자로 뭐라고 하면 돼? 관조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고 뭔가 다르다는 걸 알겠죠? 1g이라도 뭔가 부정적 상황을 던지는 그 느낌은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그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기억은 야, 나 독 찼다. 너희 나 건드리면 다 죽는 거야. 같이 얘기하지만 여기는 뭐 너 다 죽는 거도 없어. 그냥 휴전선 가가지고 안타까워. 꽃은 안 폈어. 나비는 날아다녀. 이러고 있잖아 지금. 2번도 야, 한 해가 지났는데 뭐 했지? 그래 단풍은 또 지고 있구나. 이러고 있잖아. 어마어마하게 관조적이야. 이 정도면 진짜 거의 도인인 것 같아. 자 3번 선지 봐. 오래 고통받는 사람은 알 것이다. 되게 부정적 현실이죠. 근데 봐라. 잘 봐야 돼. 괴로움이 있죠. 근데 봐. 제 입술로 핥아준댄다 얘들아. 그러면 역시 적극적으로 뭔가 저항을 하는 거야? 소극적으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야? 후자죠. 즉 부정적 현실에서 뭐 하고 있어? 소극적으로 위로하고 있어요. 역시 소극이야. 됐니?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이것도 여러분이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막차까지 일을 하는 경우는 되게 고단하게 사는 거잖아. 물론 여러분의 막차는 아마 서울 대학 가시면 아마 이제 노느라, 근데 요즘 놀지도 않더라 애들이. 뭐하지 애들이 요즘? 아무튼 근데 어쨌든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는 삶의 고단함이에요. 왜? 막차까지 기다리면서 막차 타고 갈 정도 늦게 퇴근하는 거니까. 그런데 뭐 하고 있니? 계속해서 송이눈, 유리창, 톱밥난로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으니까 관조적이고, 관찰하고 있고 관조적이고 소극적이죠. 그다음 봐봐.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리. 드디어 뭔가 좀 의지적인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리. 뭔가 좀 더 의지적인 것 같아요. 그럼 봐봐. 유일하게 뭔가 나 흔들리지 않을 거야. 너 자꾸 나 흔들어? 나 저항할 거야. 지금 유일하게 의지 가지고 적극적으로 뭐라고 있는 거 5번밖에 없잖아요. 그럼 정도 보면 끝이야. 그러니까 상황 반응 보시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니? 필기 정리해 주시고. 자, 그래서 혹시나 보기에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럼 이제 작품 읽고 쭉 볼 텐데 옛날 사람들 뻔하다니까. 이 중에 실험 없대요. 그럼 봐봐. 애초에 부정적 상황 자체도 언급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라기보다는 애들 언급 없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부정, 정보, 0으로 수렴하는 상황이야. 나는 뭐야? 실험도 없대요. 어부의 생애래요. 근데 어떤 어부인지는 모르잖아. 낚시를 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물을 던지는 건지. 1. 하나의 푯, 엽록 살 때 그 엽이잖아. 나뭇잎, 편, 얇은 배를 타고 큰 바다 또는 큰 호수 같은 데 띄워두고 봐봐. 나왔네. 인세는 뭐니? 세속이죠. 세속을 다 잊었으니까 등호 뭐야? 탈속이죠. 탈속에서 날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죠. 근데 잘 보셔야 돼.
구보 본 거야. 자, 그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자.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네. 만경파에 배 띄워두고 낚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뭐가 있니? 수많은 섬들이 있고 천신녹수가 있대. 그래서 구보 보면 천심녹수. 멀리 봤더니 만첩청산. 얘네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 십장홍진을, 이 세속을 얘네들이 다 가려주고 있죠. 됐니? 그러면서 뭐래? 강호에 월백하대요. 그래서 나는 더더욱 무심하대. 그럼 봐. 여기 무심하다는 1번 진짜 무심이고 2번은 뭐야? 세속에 무심하다죠. 이 정도 다 읽으실 줄 알 거고. 근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짚는지 잘 들어야 돼. 여길 못 짚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단순한 것 같아. 니네 뭐 연애나 이런 거 해보면 좀 알지 않니? 나 못소리라서 모릅니까? 아, 미안해. 눈이 맞춰버렸네. 못소리 아니죠? 아, 죄송해요. 그만 얘기할게요. 자, 그럼 봐봐. 너희가 연애를 해보면 다 알겠지만 사람 감정이 되게 복잡 미묘해요. 아, 나 뭘 알고 있진 않아. 뭘 알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세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자, 봐봐. 장안을 돌아다녀 보니 북거리 천리로다. 갑자기 왜 장안을 생각을 하고 대통령 있는 한남동 공간을 생각하고 있냐고. 왜? 세속에 무심한 거야. 세속에 마음이 있어. 마음이 있고 실제로 잊은 때가 있으냐 서리법 쓰면서 나 세속에 마음이 있다 그랬지. 그런데 싫음이 아니라는 거는 세속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얘기고 누가 해결해 줄 거다? 야, 알아서 다들 해결하겠지. 야. 이해됐어? 그럼 봐. 이 사람은 내적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못소리신가요? 라고 내가 반문하게 만들지 말고 얘들아 봐봐. 자 봐봐. 이거 어디다 비유해야 되지? 여러분, 여러분이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관심이에요. 아니야? 관심이 없으면 언급조차 하지 않아.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야? 언급조차 했다는 거는 관심이 1g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워딩 그대로 봐. 뭐라고 하고 있어 지금? 잊은 때가 있겠어? 안 잊었단 얘기지. 콩이 3년 동안 잊은 적이 없어요, 저는. 전 여친 진짜 잊어버렸고. 근데 왜 자꾸 전 여친 얘기를 하는 거냐? 마음이 1g도 없어. 1g도 없는데, 진짜 없어. 진짜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콩이랑 같이 있을 거니까 콩이를 얘기하는 순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약간 어떤 느낌이냐? 콩이 목줄 잡고 있는 사람 느낌이에요, 지금 저한테. 그런 표정으로 아니다 하지 마요. 진심 그래. 그럼 봐봐, 얘들아. 나는 콩이를 잊은 적이 없잖아. 콩이도 걱정이 될 거 아니야. 노견이야. 근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 알아서 잘 키우겠지. 이 마음이라니까? 그럼 콩이에 대한 미련이 있어, 없어? 있다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있다고. 콩이는 만나고 싶어요. 아, 전 여친은 됐다고. 세상에 여자는 많아요. 저는 관심 없어요, 이제. 없어. 그냥 관심 없기 때문에 자꾸. 솔직히 요즘에 이제 여자애도 관심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 그냥. 별로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다만, 콩이는 보고 싶다. 이런 게 내적 갈등이라고. 됐어? 콩이 보고 싶어서 전 여친한테 전화를 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같은 내적 갈등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잖아. 콩이가 전화를 받을 순 없잖아. 콩이 전화번호 있었으면 진작 내가 스토커처럼 전화했지. 근데 콩이 전화가 없단 말이야.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럼 봐. 그리고 자, 봐. 그러면 잘 봐, 얘들아. 이 느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놓친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이 내적 갈등이 있냐 없냐를 많이 놓쳤던 것 같아. 이해됐니? 가는 내적 갈등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자, 가, 나,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OX 판정하는 연습을 해보자. 실전에서 못해.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초를 하셔가지고요. 이 각각이 어디서 맞고 어디서 틀린지까지도 하셔도 좋고 왜 맞고 왜 틀린지까지 분석을 해보자고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나는요. 봐. 이 사람은 탈속을 지향하면서도 뭘 보고 있어? 세속을 보고 있잖아 지금. 세속을 계속 걱정하고 있다며. 그러니까 탈속 세속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나는 맞는 얘기예요. 됐니? 이걸 놓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감정이 원래 이렇게 뒤숭숭하고 오락가락한 거야. 그걸 읽으셔야 돼. 됐어 여기까지? 넘어갑시다. 다시 쪽으로 와서. 독을 차고는 어차피 너무나 친숙한 시일 거고 이미 뭐 내 가슴에 독을 차자고 해버린 순간 저항의식 보일 거니까 넘어가고 여기도 역시 강아지들 너무 귀여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진짜 집에 강아지가 9마리 있겠구나가 더 상식적이고 현실적인데 이 강아지는 자식들에 대한 비유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알 거고 왜냐하면 강아지가 어떻게 신발이 다 있겠으며 강아지 신발이 있다고 해도 사이즈가 어떻게 다양하겠어요. 걔 발이 거기서 거기지. 결국 무슨 얘기야? 자식이 9명이 있는 거야. 옛날엔 그랬으니까. 우리 이모랑 외삼촌이 한 11명 돼요. 그런처럼 이제 대가족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시절에 얘기인 거고 얘들아 생각을 해봐. 강아지 한 마리 키우기도 진짜 허리가 휠 것 같은데 사람은 9명이나 키워야 되면 얼마나 허리가 휘었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럼 잘 봐야 된다. 자, 가에서 그리움? 당연히 없죠. 나도 그리움? 독을 차는데 뭔 놈의 그리움. 다에서도 가족, 내 옆에 있는 가족인데 무슨 그리움이 있겠어요. 근데 잘 봐. 가에서 현실 극복 의지요. 냅두라고 하고 있잖아. 이해됐어?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
죄송해요. 여기 나가 여기가 아니네. 가네. 탈속, 세속을 고민 중인 거고 따라서 여기가 맞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냅두라고 하고 있어요. 냅두라고. 따라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다 아니다? 아니다. 내버려둬. 내가 신경은 쓰이지만 냅둬 이거잖아. 나에서는요. 독을 차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극복 의지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에서는요. 애매한 게 이 사람이 되게 고단한 건 알겠어. 살아내야 되겠다는 것도 알겠어. 동그라미고 세모야. 선생님 오면 없고 X면 X지 동그라미 세모는 뭔가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확률적으로 보셔야 돼. 이 사람이 현실 극복 의지까지 간 건지 아니면 그래도 고단한 삶을 견디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극복 의지인 건지 견디고 있는 건지 애매하고 이걸 명확하게 판단하고 싶으시면요. 근거를 찾아.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서 내가 왔다. 나는 버티면서 산다인지 나는 고단한 걸 버티고 있다는지 극복 의지인지가 조금은 애매할 수 있는데 나는 저기에 집중해서 보겠다. 그러면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근거 또는 단서를 잡는 연습을 하시라고. 여러분 판단을 하시고 싶으시면. 계속 봐라. 관조적이라는데 내가 독을 품고 사는데 어떻게 관조적입니까? 이 사람은 냅두라고 하니까 당연히 관조적이죠. 다는요. 애들 귀여워 죽겠는데 어떻게 관조적이야. 내적 갈등 있습니까? 그렇죠. 삶은 고단해. 그 자체로 내적 갈등이 될 수 있는 거야. 또 마찬가지야. 나에서 마찬가지로 독을 차고 있는데 어떻게 내적 갈등이 없겠어요. 정답 4번 끝이라고. 됐니? 대상에 대한 비판이다. 삶이 고단한 거지 비판은 아니에요. 독을 차고 있으니까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걱정이 많네. 냅둬 알아서 잘 크겠지. 콩이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비판 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엄밀하게 분석도 한번 해보시고 이 선지지대에서도 어디에서 받고 틀리고 OX도 연습을 해보시라고. 이게 제가 목요일 6시, 9시 하는 중3 올라가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OX 400문제 정도를 400작품 갖고 하는 게 있거든.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교재로 나눠줘서 여러분 혼자 문제 푸는 노란색 병아리 교재 있어요. 그걸로 하셔도 돼. 이 약한 친구들은. 자, 넘어간다 얘들아. 가에서의 얘기인데 공간 대비 당연히 있죠. 뭐와 뭐야? 세속 vs 탈속이죠. 마지막 수에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 근거를 잡아보자고. 자, 근거는 뭐야? 세속 탈속이 있으니까 당연히 대비 있어요. 근데 잘 봐야 되더라. 어부는 있거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애매한 건 뭐냐면 구체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하지. 그럼 기준이 모호하면 판단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알겠어요? 어느 정도가 구체적인지 모르겠으면 판단하지 마. 그래도 답이 다 나와. 자, 3번 선지 봐.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 내적 갈등이고 그게 마지막 년에 나왔었고 따라서 마지막 년에서 복잡한 심리다. 내적 갈등이다. 왜? 세속 걱정했다가 누가 얘기할 거다? 재세연이 해결하겠지라고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고민이잖아. 됐죠? 그 다음에 만첩청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심독수라든지 당연히 거리감 있죠. 자, 그 다음 봐봐. 마지막에 재세연의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 그 얘기야. 3번하고 5번이 똑같다니까. 재세연에 대한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 그렇죠. 현실 정치에 문제가 있을 거지만 니네가 해결하겠지? 이 자체가 관심이라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판단이 유일하게 안 되고 있는 2번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지. 선생님 OX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확률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야. 됐냐 여기까지? 확률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는 거야.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시면. 질문. 그러니까 공부가 중학교 때 공부, 고1 때 공부, 고2 때 공부, 고3 때 공부, 대학 때 공부 다 다를 거 아니야. 여러분 딱 2단계야. 자, 계속해서 보자.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 지금 뱃놀이 하고 있죠. 자, 1번 선지 봐. 1, 2번 선지는 출제 의도가 뭡니까? 그렇죠. 시각적 이미지에서도 색채 이미지를 확인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흰색은 눈으로 보일 거고요. 청산 같은 걸로 흰색과 푸른색이 있을 거고 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설월, 눈이 있고 또 뭐가 있니? 붉은 꽃이 있을 거야. 색채 이미지는 쉽게 발췌도구로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건데 이런 데서 답 나올 확률보다는 3번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들아 봐. 어부를 소재로 하는 공통점은 맞아요. 뭐가 틀린 거야? 그렇지. 정말 여러분 잘 보셔야 돼. 가는요 여러분 분명히 세속과 탈속에서 고민이 있지만 이 보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보기에서는 단 1도 세속 없고 100% 탈속이야. 순도 100% 탈속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정답 몇 번이다? 3번 되시겠다. 필기하세요. 됐니? 자, 나머지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자, 41번 볼게요. 나와 너 모두 감각적 이미지의 대조다. 얘들아, 감각적 이미지는 100% 있는데 감각적 이미지가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거 잘 보셔야 돼.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낚시를 한 거야.
얘들아, 색채 대비가 대존이라고 물어본 거야, 사실. 출제 의도 중에 하나는. 근데 얘들아, 대비랑 대조가 다른지는 알죠? 대조는 뭐야?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야, 얘들아. 우리가 개념어들을 스펙트럼을 놓고 보잖아. 이거다, 얘들아. 완벽하게 차이점 중심으로 가야 돼. 완벽하게 공통점 중심으로 가야 돼. 자, 여기에서 대조는 여기야. 대비는 이쯤에 있어요. 됐니? 비교는 이쯤에 있어요. 됐어? 그래서 완벽하게 차이점 위주로 밝히는 게 대조인데, 여기는 대조라고 하기엔 왜 애매하냐면 뭐가 있는데 청산도 있고 그 다음에 녹수도 있는데 얘네는 자연물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대조가 조금 애매해. 나에서. 근데 물론 이제 내신에서는 야, 색채 대조야 라고 하면 맞는 거야. 그거는 좀 알겠어. 근데 다를 따져봅시다. 다에서 색채 대조가 있니? 또는 이미지 대조가 있니? 그게 애매하다는 거야. 다에서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 그럼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됐니? 그러니까 나에서는 판단이 될 수도 있겠지. 왜? 색이 대조가 되고 있으니까. 만첩청산이고 첨신 녹수니까. 그런데 사실은 녹색이나 푸른색이나 옛날 사람들은 구분 없이 썼거든요. 근데 그런 건 저런 건 둘째 친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에서는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되니까 넘어가. 2번 선지 봐. 주제 맞죠? 독가 신발. 주제죠. 3번 선지 봐. 얘들아, 나는요 자기 생각을 하고 있잖아. 독립이라고 있잖아요. 아, 죄송해요. 지금 제가 가랑 헷갈렸네. 미안, 얘들아. 자, 나에서는 대조가 확인이, 그러니까 다시 색채 대비가 확인이 안 되고, 자, 나다의 주제는 독가 신발이었고 주제 형상화 맞고, 나는 내가 독을 품고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자아에 대한 내면 성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봐라, 얘들아. 다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제는 뭐야? 가족이잖아. 그럼 가족에 대해서 훨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확인이 되는 거야. 뭐 가지고? 주제 가지고요. 그럼 봐봐. 이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나는 친구와의 대화의 방식이고요. 다는 대화체야. 여기는 대화 인용이야. 그럼 이 정도만 발췌도 해보시면 되거든요. 대화 인용이고 대화체인지 찾아보자. 대화 인용이니 허무한 티. 허무한 티. 작은 따옴표로 박아놨잖아. 여기는 야, 나 왔다, 아빠 왔다, 이것들아 라고 돈오빠 불렀고 아빠 왔다라고 대화체 확인되셨을 거고, 따라서 5번 선지는 표현법으로 확인이 되셨어. 그럼 남는 건 1번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보다는 이렇게 명확하게 맞는 것들이 있으면 맞는 걸로 판단하시고 명확하게 틀린 게 있으면 틀린 걸로 판단하시고 애매한 건 놔두시면 그게 남는 정답, 이런 느낌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거야. 옛날에 이렇게 좀 애매하게 됐어요. 자, 42번 볼게. 내신도 이렇게 애매하게 나올 수가 있어.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야. 잠깐만 더 따라와 볼까요? 잘 봐, 얘들아. 지금 보기는 결국에는 일제시대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일제시대 반응하는 사람은 첫 번째, 완전한 친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완전한 친일은 아니지만 기회주의자들. 난 솔직히 친일이든 친러든 아니면 조선이 있든 상관은 없어. 나만 살면 돼. 어떤 기회주의자들도 있었을 거야. 여기는 전부 다 일제 동조했던 사람들이죠. 또는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수용한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근데 어쨌든 전부 다 동조한 사람들이야. 그럼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야. 첫 번째, 그냥 거리를 둬버리는 거야. 그냥 탈 속에 있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해? 낭만주의시 써버리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 철저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얘들아, 얘가 보기에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 얘가 보잖아요. 나는 저항하고 있는데 너희는 저항을 하지 않니?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 거죠. 저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쳐주는 거야. 야, 우린 얘네랑은 다르잖아. 나는 이렇게 탈 속에서 사실은 그렇다. 너희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나는 둘 다 문제 있다고 보는 거야. 왜? 일단 너희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놈들이고 나는 너희처럼도 하기 싫어. 나는 탈 속에서 고향의 집에 가서 나를 지키면서 살 거야. 나라는 존재를 지키면서 살 거야. 이게 나의 삶의 방식이고 이게 나한테 떴다는 삶의 방식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이 논리는 뭐야? 얘네는 두말할 필요도 없어. 얘가 얘네를 비판하는 나름의 반박이죠. 필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또는 이런, 정리하세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논리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가리기가 쉽지가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유치원 때는 갈랐겠지. 그리고 솔직히 유치하죠. 너 좌야 우야. 중도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유치하잖아요. 너 우리 편 아니야? 너 상대편이네. 꺼져. 유치하잖아요, 사실은. 자, 이쪽으로 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잘 보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반응이 훨씬 떳떳했대. 어떻게 사는 게? 고향집에서 사는 게. 모란 같은 것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세속을 멀리하는 게. 됐니? 이렇게 폄하할 수는 없어. 그런데 아주 극소수는 이랬을 수도 있어. 이중스파이를 했다든지 아니면 기회주의적으로 독립운동이라는 걸 이용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정치에서 이기거든. 대표적으로 김일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신격화된 거잖아. 독립운동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정치를 한 사람들이 없었겠냐는 거야. 당연히 있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독립운동을 하는 100% 순도, 농도, 100% 순수함?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야. 그런 측면 봤을 때 자기 나름대로 여기서 이 사람은 마음을 지켰다라고 조금 명분은 떨어질지라도 나름의 제방망의 논리를 만들어 본 거죠. 그럼 봐봐. 당연한 얘기지만 상황이 어때요? 굉장히 부정적 상황이죠.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은 뭐예요? 독을 가지고 있었지만 독을 푼 건 아니잖아. 그러면 당연히 소극적이라고 보셔야죠. 이해됐어? 근데 3번이지. 이 사람은 그러면 그 반응으로서 지향하는 곳이 어디야? 탈속이라니까. 이 사람한테 탈속은 뭐야? 도시에서 떨어진 자기의 고향집이에요. 이해되셨니? 그러니까 해석이 정확히 되셨어야 이런 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그래서 자 이거야 이제 지금 우리가 3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오늘 포함 제가 좀 고민이 많았어요. 다만 이제 이거야. 문학에서 너무 기초적인 걸 잡고 있었으면 안 됐던 것 같다. 왜냐면 잘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제 수업을 충분히 따라왔다면 문학 패스트트랙을 들으면서 충분히 여러분이 혼자서도 처리가 가능한 부분 같아요. 아니면 과제로 드린 보충 영상으로. 그래서 그걸 잡아보시고 걱정되시면 보충 영상이나 아니면 2월 달에도 특강 같은 거나 정규만 있으니까 활용들 하시고 일단 제가 봤을 땐 킬러라든지 좀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는 것들 위주로 건드려 드리면서 허들을 넘게 해드리면서 넥스텝으로 그 누구나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다. 다만 여기에서 기초가 부족하다. 제가 보충 영상이나 또 2월 달에 특강 또는 정규만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 사실 한번 가볼게요. 다의 A에 대한 설명이요. A. 그래. 우리 가족이고 지켜야 되죠. 봐. 차가운 현실 상황이죠. 나의 반응은 뭐야? 가족은 지키겠다지. 두 번째. 그렇죠.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막내둥이 신발과 대비되는 가장의 무거운 책무죠. 색깔로 구분해 줄게. 자, 정답은 3번이죠. 만날 수 없지도 않거니와 나약하지도 않지. 자식을 9명을 길러야 돼. 장난 아니에요. 물론 나도 안 길러봤지만 딱 봐도 장난 아니지 않겠니? 여러분 부모님하고 싸웁니까? 자주 싸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님들이 저한테 한 번씩 연락 주시거든. 눈 마주치지 말고. 그럼 봐봐. 그걸 9명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장난 아닐 것 같아. 그리고 생각을 해봐 얘들아. 밥을 하나 차려도 9끼를 차려야 되잖아. 존경합니다. 됐죠? 끝났다. 영상 여기까지요. 이제 오감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물론 이제 그것도 충분한 규명은 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그 오감이라는 개념도 되게 못 받아들였던 이유가 나는 분명히 오감 이상의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이랬던 적이 있어. 내가 엄청 인생에 큰 위기가 한 번 왔었을 때 있는데 희한하게 우리 엄마가 전화를 막 해가지고 전화가 안 된 거지. 그래서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 막 전화해서 난리를 쳐가지고 경비실에서 쫓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과학자들이든 누구든 여러분들이든 규명할 문제들이고 자,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처리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이 순간순간에 뭔가 정보를 대응함에 있어서 제가 한 번씩 자극을 팍팍 하고 터트려야 돼. 그러니까 무던하게 하면 졸려요. 무던하게 하면은 잘 안 들어. 그런데 또 그 무던한 그 느낌이 그렇잖아. 항상 자극적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좀 무던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자, 그럼 일단락 당연한 얘기지만 현미경에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머릿속에선 정보 분류 체계가 딱 작동을 해야 돼요. 쓰자. 정보 분류 체계 또는 정보의 처리의 체계가 딱 작동을 해야 돼. 그럼 봐라. 우리는 주제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현미경이잖아. 현미경은 뭐 하는 도구죠? 관측의 도구죠. 그러니까 측정이라는 단어가 보여야 되거든. 그런데 1단락 끝 2단락 초반부에서 주제가 세팅된다고 말씀드렸죠. 보셔. 그러네. 현미경은 관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류가 흐르냐 못 흐르냐에 따라서 관측이 되고 안 되고니 이 에스티미란 현미경 측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전류의 흐름이야. 라는 게 1단락이 딱 하고 보였어야 돼. 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자꾸
휘날리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끝이 첨예한 금속 탐침과 도체 또는 반도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문과적으로 봐서 그래.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구조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구조는 그림 보면 알거든. 이과들은. 문과는 몰라. 미안해 문과들아. 어쩌겠어. 몰라.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뭔가 처리하려고 해. 그게 아니야. 이거 무슨 지문이야? 과학기술 지문이잖아. 그럼 과학기술 지문이면요. 뭐가 중요하니? 원리가 중요하지. 그러면 측정하는데 측정의 원리가 중요한데 측정의 원리는 첫 번째 뭐라고 나와요?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과요. 근데 니네가 이걸 뭔지 모르잖아. 제가 그 국어 스타트업 교재라고 해설지 있는 거 있어. 거기에 이를 설명을 해놔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거시세계에서 여기다가 공을 던지잖아. 여기로 뚫고 나갈 확률은 0이야. 맞죠? 아 물론 이제 마동석은 100% 뚫을 수도 있어. 마동석은 퍽 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시세계에서는요. 뚫고 나갈 확률과 튕겨 나올 확률이 존재해요. 이게 미시세계에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미시세계는 우리가 지금 규명이 안 돼. 논리적으로. 그런데 그걸 논리적으로 규명해냈어. 왜? 뚫고 가는 걸 true, false, true라고 합시다.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걸 false라고 합시다. 교집합이잖아요. 상호 베타적 상태의 공존이 존재하잖아.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상호 베타적 상태의 공존이라는 그 지문이고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거고 이런 진리치도 있을 수 있겠구나. 왜? 우리가 모든 거는 참 아니면 거짓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릴 필요 없어. 모든 것은 여러분 사실은 그래.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참일 수도 참이 아닐 수도 있고요. 거짓일 수도 거짓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사실 그래서 진리치는 네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선생님 참이기만 한 건요? 여기겠죠. 참이기만 한 건 뭐겠어? 여기겠지.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논리학을 포함하면서 양자역학에서 발견된 비전통적인 논리학까지도 담는 체계가 이제 최근 5년 새 논리에서 출제가 돼서 애들이 다 터졌던 거고 다시 돌아올게요. 좁혀서. 그런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어그로 끌리시면 안 돼. 우리 핵심은 뭐야? 현미경이야. 과학기술이야. 어떤 원리로 측정하는지야. 전류의 흐름률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럼 봐봐. 측정해야 되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관찰할 수 없으면 프로블럼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해결 방법은 뭐겠어? 진공기술 때문에 된다 그랬으니까 PS 구조 진공기술이 그래 주제겠구나라고 딱 하고 잡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잡히신 분들이 이제 2단락으로 넘어가서 자 그럼 진공 통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물어봤고 자 봤더니 이거죠. 아 이유가 나왔죠. 이 문제 원인은 뭐니? 붙어버리죠. 그래서 방해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이 기체 분자들을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공을 쓰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진공은 이 지문을 보기 전까지 공기 분자가 단 하나도 없는 상태였으나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 봐요. 진공에 대한 정의라는데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기만 해도 진공이래. 그러면 그게 진공이니까 기체 압력이 낮다, 진공도가 높다죠. 그리고 우리가 물론 여러분 이건 있어. 정보가 불충분하지 않아. 어쩔 수가 없어. 하지만 인간은 있잖아. 무슨 얘기야? 그래. 분자 종류 자 봐봐. 결국에는 분자 수에 뭐가 비례해? 압력이 비례하죠. 그럼 이걸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볼 수도 있고 인과가 명확히 안 보이면 상관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이거를요 이해는 못하더라도 잡아야 돼. 왜 그런 거냐? 우리 할인율 지문 기억납니까? 그래서 찬성일 때 할인율이 높다 낮다 가지고 논리관계 가지고 정답 골랐던 거 기억나니? 그 얘기야.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우리가 100% 이해를 못하지만 분명히 그 정보 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할인율이듯이 그 정보의 관계를 규명하셔야 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해결 방법은 궁극적으로 뭐로 갔다? 자 뽑아내거나 고정하시면 되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3단락 가볼게요. STM을 활용하는 실험에서 어느 정도의 진공도가 요구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단 분자 특 현성 시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그렇지. 기체 분자들이 한 층의 표면을 만드는데 근데 얘들아 봐봐. 기체 분자들이 한 층의 막을 형성해 버린다. 그래 이것 때문에 측정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문제 원인이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단분자층 형성이 돼버리는 순간 측정이 안 되니까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원인과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원인과 원리가 뭐냐?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달라붙을 확률이 크면 클수록 빨리 달라붙으니까 시간을 줄 거예요. 당연히 충돌 빈도가 높으면 시행의 수가 많으니까 더 많이 달라붙어 있겠죠. 또 충분한 설명은 없으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당연한 얘기지만 무거우니까 좀 떨어지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겠죠.
자, 기체 압력이 낮다. 아까 보셨다시피 압력은 뭐였어? 분자수였죠. 분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달라붙어 있지 않겠니? 따라서 압력이 낮다. 분자수가 작다. 따라서 덜 달라붙으니까 시간은 길다로 될 것이고 예시까지 나왔고 수치가 나오면 수치는 발췌도구로 처리하시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으며 여기까지 오셨니? 자, 그럼 봐. 이쪽으로 잠깐 와서요. 구조도 제가 잠깐만 그려볼게 얘들아.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제 손으로 하셔야 돼. 물론 지금 여러분이 막 학교도 다니시고 막 이러면서 시간이 없어서 약간 구경하듯이 공부하신 경우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지만 그 구경이라는 게 어디 같지는 않아. 관찰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조카가 되게 예쁜 짓을 많이 하는데 걔가 원래는 이제 골프를 했었어요. 한 3살, 4살 때부터 골프 채 들고 하다가 근데 제가 걔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엄청 관찰력이 좋아. 난 골프 연습장 가잖아요. 한 20분 동안 사람들 골프하는 걸 이렇게 봐. 5살 먹은 애가.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쳐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 오케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씩 해보시는 거야. 자, 1단락 보세요. 글의 주제는 뭐야? STM이야. 자, 그런데 당연히 주제 세팅 단락이니까 중요한데 과학기술이니까 당연히 중요하고 하나 더. STM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얘는 뭐야? 결국엔 현미경이래요. 그럼 현미경이라는 말이 들어주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처리해야 되는 거야? 아, 얘는 뭔가 측정하는 도구누구나야. 그래서 현미경은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측정, 관측의 원리를 확인하셔야 돼. 자, 그래서 뭐라 나와 있는데 핵심 원리는 뭐였냐면 뭐였니? 그렇죠. 전류였죠. 전류가 흐르면 관측이 가능하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관측이 안 되네. 전류가 흘러서 관측이 안 된다. 현미경이 문제잖아. 그럼 전류의 흐름 여부가 관측을 결정하니까 전류의 흐름 여부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거고 해결 방법이 나와야 됐는데 그 해결 방법을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니? 진공기술이라고 그랬잖아. 아, 그러면 아마도 문제 원인이 보였을 것 같고 아니나 다를까 이 단락에서 PCS 구조가 나오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니? 자, 기체 분자가 붙어버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전류가 흐르지 않아.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면 관측이 불가하죠. 그래서 이게 원인에 대해서 이걸 결과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해결해 줘야 돼. 해결 방법으로 그럼 어떻게 하겠어? 기체를 흡착시키지 않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진공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도입을 딱 하고 진공에 대한 정의라죠. 진공에 대한 정의는 뭐니? 그렇죠. 압력이 뭐보다 낮기만 하면 돼? 대기압보다 낮기만 하면 돼. 자, 그럼 봐봐. 압력이 낮다, 진공의 정도가 높다. 이겠죠. 자, 하나 더. 압력이 낮다는 뭐랑 비례야? 분자수랑 비례죠. 자, 여기서 그치시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3단락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인데 얘는 P죠. 단분자층 형성되어버리면 관측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라는 이 문제, 그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있을 텐데 당연히 얘네들 관련 있죠. 당연한 얘기면 얘들아, 압력이 작고 분자수가 작으면 덜 달라붙으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자,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를 고정시켜 놓고 관련된 걸 볼게. 첫 번째, 충돌하는 빈도. 충돌 빈도는 당연히 낮아야 되겠죠. 당연히 흡착될 확률. 흡착이 덜 돼야 당연히 시간이 오랫동안 관측이 가능하겠지. 또 뭐랑 상관계가 있을까? 질량. 질량이 크면 클수록 무거우니까 좀 떨어질 가능성도 크고 덜 달라붙겠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됐니? 관련된 정보 더 나오면 더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잡고 계세요. 3단락까지 보시면 빈도, 확률, 질량, 압력, 분자수 이 5가지 요소에 따라서 다문자 형성 시간이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냐를 물어봐.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4단락에서 쭉쭉 읽어나가다 시간을 되게 많이 쓰셨는데 잘 들으셔야 돼. 이게 내신에서든 수능에서든 지금 속도로는 시간이 없어서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 자, PS 구조로 봤어요. 다문자 형성 시간을 뭐로 해결하겠대? 니은, 스피터, 이온 펌프래요. 얘들아, 펌프라는 게 뭐야? 그렇지. 진공 만드는 도구잖아. 그럼 잘 봐, 얘들아. 니네가 출제자라면 그림 이해를 시키려고 하겠어요? 그 과정이나 원리를 이해시켜서 묻고자 하겠어. 당연한 얘기지만 얘는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끝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쪽이 중요하다니까? 그럼 정보 가치가 이쪽이 높으니까 정보량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처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서술어 단위로 보시라 그랬지. 그럼 서술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보이실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뭐에서 나오니? 음극에서 전자가 방출이 돼. 전자는 당연히 양극으로 이동하면서 어떻게 돼? 기체 분자를 쪼개버려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양이온은 다시 어디로 달라붙겠어? 양극으로 달라붙어. 그러면서 이게 몇 차 펌프? 이게 1차 펌프라 그래요. 두 번째,
얘가 양극이 달라붙으면서 딱 하고 타이타늄을 뿜어내고 타이타늄이 어떻게 되니 얘를 또 다른 분자를 흡착시킨다며. 이게 몇 차 펌프야? 이게 바로 2차 펌프 작용이라고. 그럼 얘들아 봐봐. 진공을 만드는데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 필기하시고 여기서 답 다 나와요. 시작. 자, 1분 드립니다. 필기하세요. 여기서 답 다 나와. 이걸로 푸는 거야. 그래서 영상 잠깐 끊을게요. 자, 이제 4단락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진공을 만들기 위한 스피터 이어 펌프라는 애가 있는데 잘 보셔. 자, 여기는 지금 구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림에 대한 얘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오른쪽 넘어와서 그래,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읽으면서 막 벌써 시간도 체력도 모든 것들이 지금 뭐 터져나가고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는 현미경이고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측정하는 원리가 중요한데 이 점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잖아. 뭐 때문에? 전류 때문에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전류의 크기가 달라지는 이 점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인과 구조를 집중해서 잡아주시면 핵심 정보가 보인다고요. 그래서 현미경이니까 측정을 해야 돼. 전류 크기 변화 때문에 측정을 하는 거야. 이용화면 같은 거 세모쳐라. 이 같은 거 세모쳐라. 그럼 얘네가 인과관계를 보여주잖아. 하지만 전류가 못 흘러 관찰할 수 없죠. 전류가 흘러 관찰할 수 있죠. 그럼 전류가 흘러야 되네? 오케이. 전류가 안 흐르면 안 되네? 전류가 안 흐르는 문제는 왜 생길까? 일단은 모르겠지만 해결 방법은 S 진공기술이고 봤더니 뭐야? 기체 분자가 덮어버리는 게 문제 원인. 해결 방법은 기체 분자 차단, 따라서 진공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공에 대한 정의 관계. 좋아, 알겠어. 그러면 시간이 있어야 측정을 할 텐데 이 시간, 내가 관측할 수 있는 시간과 관련되는 요소들이 5개가 있잖아요. 그게 뭔데? 1번 확률, 2번 빈도, 3번 질량, 4번 압력이고 2단락의 압력과 분자 수를 같게 봤으니까 이 5개와 다음장 형성 시간의 관계를 잡아주셨어야 됐고, 그 다음에 예시 수치발제도 끝났고 이제 4단락으로 가서 그럼 스피터 이온 펌프를 가지고 펌핑을 할 건데 그림 또는 구조를 가지고 다루는 내용에 집중을 할 것이냐 과정에 집중할 것이냐 후자라니까. 됐어? 자, 그럼 보세요. 서술을 1번 잡아. 응급에서 방출된 전자 넘버 1 충돌해서 분리를 시킨대. 충돌 분리를 제가 한 묶음으로 묶을게요. 넘버 2 넘버 2 2단계 어떻게 했어? 분리했어. 세 번째 어떻게 했어?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은 어떻게 돼? 응극에 박혔다 V3. 3단계 이게 바로 1차 펌프 작용이죠. 양이온의 고정 1차 펌프 작용. 자, 1차 펌프 작용이 있다는 건 2차 펌프 작용도 있겠죠. 또 충돌했더니 어떻게 돼? 타이타늄이 떨어져 나왔다 V4 4단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타이타늄에 반응해서 V5 흡착한다 V5 5단계. 결국에는 어떻게 돼? 이게 바로 2차 펌프 작용.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 배우신 거 그냥 하실 뿐이야.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은 지금 되게 관찰을 잘 했고 제 수업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그림은 있고 그럼 이걸 하나씩 시행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면 또 자꾸 노이즈가 들어와 얘들아. 사소하게는 친구들의 연락, 인스타 모든 게 다 노이즈야. 자, 그 노이즈는 어쩔 수가 없어.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그 노이즈를 적절하게 여러분이 차단하든 또는 조절하든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이 때 흔들릴 수 있어. 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잡아가시고 제가 적절한 거리감을 두고 얘기해드리는 거 알죠? 부담스러우면 얘기하세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접근이 안 돼도 관심 없어 이래버리고 너무 접근해도 부담스럽고 적정한 거리감을 두면서 툭툭 여러분한테 방향성을 드리고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고. 자, 29번 봅니다. 윗글의 내용. 얘들아, 일단은 당연한 얘기지만 주제를 물어볼 것이고 대기압보다 진공 농도가 아니라 압력이 낮다가 진공이라는 진공의 정의 물어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정답 이번 끝났죠. 그러니까 왜 이거를 자신 있게 판단을 딱딱 못하냐면 얘들아 봐. 전체 거시적인 문제를 딱 보세요. 잠깐만 와볼까요? 얘들아, 구조 제일 큰 글씨로 내가 쓴 거 보시면 알겠지만 3단락 4단락은 PS 구조예요. 단분화치 형성이 되는 문제를 스피터 이온 펌프로 해결을 해놨잖아. 그럼 얘가 해결 방법이라는 머릿속에 정보 분류가 딱 있으면 저 따라오시고 당연히 진공이라는 해결 방법이 스피터 이온 펌프에서 대표적으로 쓰였고 4단락에 가장 중요한 정보였기 때문에 얘기 가지고 정보 선지, 정답 선지 만드는 것도 당연히 납득이 되고. 자, 얘는 다음장 형성 시간 3단락에 대한 정의고 가장 중요한 정보에 대한 이해죠. 길어야지. 그래야 측정을 하지. 자, 4번도 중요한데 원리지. 비례하죠. 또 당연히 확률에 따라 가지고 시간은 준다도 보였으니까 4번, 5번은 뭘 묻고 싶은가? 이제 원리를 묻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원리 가지고 안 내겠습니까? 과학기술인데 원리 가지고 무조건 내겠죠.
그래서 4, 5번 선지에서 너희가 원리를 다루면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2번 골랐던 애들은 4, 5번에서 원리 또는 그 다음 문제에서 원리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걸 확인을 하실 텐데 잘 보셔야 돼. 정답이 아마 3번 선지로 간 학생들이 많은데 이게 바로 뭔데? 원리잖아. 얘들. 시간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압력이 낮아서 분자수가 적어서 덜 달라붙어야 되잖아. 3번 끝이에요. 그거 보이시지? 아까 문제는 원리에서 답을 안 냈지만 과학기술이니까 당연히 원리 가지고 답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럼 1번 왜 틀렸냐? 제가 중간중간에 좀 상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상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자 이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왜 그러냐? 이게 한번 뒤집어져서 그래요. 6.25 지나면서 한번 뒤집어졌잖아. 나라가. 일제 때 한번 뒤집어지고 6.25 때 뒤집어졌잖아. 계층 이동이 확 많아져 버리면 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식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 물론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고 교양이 또 생길 수도 있겠지. 근데 다시 봐봐.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하세요. 우리 지금 글의 주제가 STM이지. STM 현미경이지. 현미경은 뭐 하는 데 써야 돼? 당연히 측정하는 데 써야 돼. 측정할 수 없다를 뭐하러 다루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틀린 확률이 되게 높은 거고 발췌독을 들어가셔도 돼. 당연히 측정할 수 있겠지. 모르시겠으면 1달러 확인하시면 돼. 자, 2번 선지 봐. 야, 그럼 봐봐. 현미경 측정의 원리를 물어봤지. 그래서 현미경이니까 측정이라는 워딩과 측정의 원리라는 워딩을 잡고 계시면 당연히 보이시죠. 당연히 보이시죠. 주제 가지고. 그러니까 주제를 정확하게 집중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 3번 선지 정답 나왔죠? 자, 4번 선지 봐. 이게 문제라 그랬는데 어떻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5번 선지. 이것도 내용일치로 여러분이 선생님 접촉하진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푸셔야 되긴 하지만 저는 그거야. 넘어가실 줄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정답이 3번 딱 하고 4번 개소리네 이 정도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지. 시간이 충분하면 선지 하나하나 OX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시간은 절대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하가는 피지컬까지 가시는 건 내가 추천. 근데 거기까지 할 피지컬이 안 되는데 그걸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택과 집중이야. 여러분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집중해서 답 내는 연습을 하셔야지.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없는 정보량에 허우적거리면서 하나하나 연습만 하고 있어봐야, 하나하나 다 판단만 하고 있어봐야 시간만 지나요. 늘어나는 건 없어. 어차피 그 내용일치는 중학생 다 해봤어.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 얘들아. 니은은 뭐야? 솔루션, 해결 방식이죠. 솔루션은 뭐였어? 진공을 만들기 위해서 흡착했죠. 진공을 만들기 위해서 끌어당겼죠. 진공을 만들기 위해서 고정했죠. 다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2, 3, 4에서 터질 건 없어요. 전부 다 해결 방법이니까.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고? 과정이 중요하다니까. 뭐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가 아니라 그림이 아니라 아니나 다를까 과정 보시면 알겠지만 자 봐. 1번 전자방출, 2번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 그 양이온을 끌어당겼어. 그 다음에 타이타늄을 내놓아서 흡착을 해. 봐. 1, 2, 3, 4, 5단계가 다 들어와 있어버리네. 정답 1번일 수밖에 없는 거고 발췌독 하시면은 발췌독 하시기도 편하죠. 2, 3, 4, 5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 나는 발췌독을 하라는 거야. 어떻게? 좁히고. 어떻게? 핵심 정보들 판단한 뒤에. 푸닥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 계속 갑니다. 필기하시고. 자, 3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작년 6월 킬러 문제들 중에 과학기술 중에서도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5번으로 손이 안 갈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충돌 빈도를 판단할 만한 내용일치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정보 간에 뭘 잡으라고? 관계를 근거로 하자고. 자, 그래서 보시자고. 여러분. 자, 시간을 길게 만드는데 필요한 거 압력은 낮아야 되죠. 압력이 낮으면 분자수도 적죠. 자, 그리고 덜 부딪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충돌하는 빈도도 적어야 될 것이고 충돌했을 때 흡착되는 확률도 적어야 되겠죠. 마지막 질량까지 커버리면 되겠지. 그럼 봐봐. 지금 얘는 인과관계 그런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상관관계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즉 시간이라는 결과물을 만드는데 얘네들이 분명히 뭔가 원인의 역할을 할 것이고 얘네들이 찬성일 때 할인율이 높냐 낮냐는 것처럼 일관되게 처리를 해줘야지. 그래야 논리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논리적인 관계가 명확해지는 거지. 일단 5번부터 풀게요 얘들아. E와 D의 빈도를 보자고요. 자, E와 D 빈도를 알 수가 없어. 근데 최소한 이건 알아. 뭐가 더 커? 질량이 더 크죠. 질량이 더 크면 흡착이 덜 돼서 시간은 어떻게 쓰인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 시간은 더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지. 그러면 D와 E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시간이 길고 얘가 더 시간이 짧잖아요. 이해됐니? 그럼 봐. 시간을 더 길게 만드는 요소가 지금 뭔데?
그래. 빈도가 더 적을 때라니까. 됐어 여기까지? 따라서 틀린 선지 5번 선지요. 빈도가 더 낮아야죠. 그러니까 내용일치로는 확인이 안 될 거야. 하지만 정보 간의 관계를 보면 보여. 근데 혹시 좀 이상하거나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 봤을 수 있어. 얘기해줘. 뭐 이상해 혹시? 여러분 표정을 보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눈빛과 표정을 보면서.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표정일 때는 내가 실수했을 때가 있더라고. 아까 문학은 내가 하나 실수해가지고 가랑 나를 실수해가지고 저 학생 표정 이상했거든. 이제는 독심술 하고 있지 내가. 거의 이제 제가 봤을 땐 도인이에요. 자 봐. 1, 2번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 수치발췌도 가세요. 보통 이런 데서 다 안 나와요. 자 근데 봐 얘들아. 이제 B 3번 4번은 여러분의 뇌를 쓰는 거야. 자 그럼 봐. C와 B의 진공도를 비교해보자. B와 C를 비교해보자. 녹색으로 비교해볼게. B와 C를. 잘 보셔. 질량은 똑같죠. 뭐가 달라? 분자수가 더 크네. 분자수가 더 많으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압력 써보자. 압력도 분자수가 더 많으니까 얘가 더 크겠죠. 맞잖아. 분자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더 크겠지. 됐어?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다음 분자층 형성 시간도 더 짧게 걸리겠죠. B에 비교했을 때 C가. 됐어? 따라서 B에 비교했을 때 C가 다음자 형성 시간이 더 짧게 걸릴 거다. 또 봐봐. 다음자 형성 시간은 없지만 진공도를 처리할 수 있겠네. 당연히 분자수가 많으니까 진공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낮죠 여기가. 됐니? 따라서 진공도는 어떻게 돼? B가 더 잠깐만. 그렇지. C가 더 낮다가 되는 거죠. C가 더 낮다. 자 4번 선질 볼게. D 내부에서 다문적 형성 시간. D 내부에서 다문적 형성 시간 A. D와 A 비교해 봅시다. 빨간색으로. 자 질량이 얘가 더 크죠. 시간은 더 적게 걸리겠죠. 분자수도 얘가 더 작죠. 당연히 시간이 더 얘가 짧게 걸리겠죠. 따라서 D는 시간이 더 짧게 걸려야 되는데 그렇죠. 시간이 더 길죠. 죄송해요. 자꾸 왔다 갔다 거꾸로 얘기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봐봐. 질량이 크니까 덜 달라붙으니까 시간, 관측할 시간 더 길어지겠죠. 분자수가 적으니까 덜 달라붙으니까 시간 더 길어지겠죠. 당연히 D는 시간이 더 길어지겠네. 정답은 다시 한번 5번 보이셨을 거고. 이렇게 표 처리하셔가지고 인과관계, 상관관계 처리해서 가는 이 연습 하셔야 돼. 이거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필기 정리하십시오.